삶의 마지막 장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 여정을 혼자 걷지 않기 위해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홍보 브로셔 속 요양원은 마치 평온한 안식처처럼 보입니다. 전문적인 돌봄과 따뜻한 공동체, 편안한 일상이 기다리는 곳으로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떤가요? 그 벽 너머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80세인 매그너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한때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요양원 생활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거기서 경험한 진실은 예상보다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여정을 바탕으로 요양원 생활을 고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6가지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정신적 고통부터 경제적 부담, 돌봄의 질 차이까지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집을 떠나는 아픔. 매그너스 씨에게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그 집은 추억이 깃든 성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과 나눈 조용한 대화, 새벽에 피어오르는 커피 향기까지 모두 그녀의 삶 자체였죠. 그 집을 떠날 날, 그녀는 마음 한켠에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했던 일상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을지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작은 방 안에서 규칙에 얽매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원의 하얀 벽과 무미건조한 가구는 그녀에게 위로보다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적응 기간일 뿐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짓눌렀습니다. 많은 노인이 요양원, 입소 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는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한 진실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행복 또한 신체적 돌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준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 인간관계의 공허함. 입소 당시 요양원 직원들은 다양한 활동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식사 시간마저도 말수가 적었으며 대부분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매그너스 씨의 생일 낮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 웃고 즐겼던 그날이 요양원에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간호사의 생일 축하드려요 라는 한마디 뿐이었죠.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은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 돌봄의 질, 그 차이는 엄청나다. 처음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매그너스 씨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녀는 이런 니글렉트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습니다. 약물 오류, 늦어지는 식사, 표정 하나 없는 직원들의 태도 등이 그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간 돌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같은 시설 내에서도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검토와 현장 방문, 세심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을 고려 중이라면 단순히 외관이나 홍보 문구에 속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그너스 씨는 이후 재정적 부담, 자율성 유지, 창의력이 어떻게 절망을 이길 수 있는지를 포함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은 수많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노인 요양원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따뜻하고 평온한 공간일까? 아니면 그 안에 오롯이 살아가는 이들만이 아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을 고요한 피난처처럼 떠올립니다. 건강을 돌보는 손길이 늘 곁에 있고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그런 곳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80세 마거릿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과 달리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누구나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단 있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그녀는 결코 쉽게 자신의 집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결국 선택의 여유가 없었고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 앞에 멈칫하게 되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수많은 노년층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깨달은 6가지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며 요양원 입소를 고민 중인 당신이나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경고와 동시에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 집을 떠나는 슬픔. 마거릿에게 집은 단지 내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자체였고 추억이 스며든 성전이자 마음의 근원지였습니다. 무려 반세기 동안 그곳은 아이들을 키우던 웃음소리, 남편과 나눈 조용한 저녁, 새벽 커피향이 감도는 일상이 머무른 곳이었죠. 낡은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자 가족은 그녀에게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습니다. 더 안전하니까요. 24시간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위로받는 말들 뒤에는 그들이 몰랐던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죠. 집을 떠나던 날, 마거릿은 마치 자신을 이루던 일부를 그대로 두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맞닥뜨린 공간은 차갑고 아무런 정서도 느껴지지 않는 백색의 벽과 낯선 가구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처음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직접 물을 주던 정원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부엌도 사라지고 이제 모든 것은 규칙과 일정표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자율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입소 후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겪주다고 합니다. 독립성 상실, 낯선 환경, 그리고 자신이 부담이라는 생각이 모든 것들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거릿은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녕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요양원 입소란 단순한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침묵 속의 외로움이라는 역병.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마거릿은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기회를 약속받았습니다. 공동 식사, 취미 모임,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복도는 적막으로 가득했고 방 안에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거릿이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도해도 많은 이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답하기 어렵거나 이미 마음이 다른 세계로 떠난 듯 무반응했습니다. 식사는 공동의 시간이어야 했지만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며 먹는 침묵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의 방문으로 웃음꽃이 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하는 날은 바로 생일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가족들과 함께 축하했던 날이었는데 요양원에서는 간호사의 짧은 축하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케이크도, 웃음도 없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거릿은 너무 늦게 깨닫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이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두었다면 혹은 가족들에게 자주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두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외로움 속에 있지 않도록 작은 관심 하나라도 표현해 주세요. 전화 한 통, 손으로 쓴 편지 또는 짧은 방문이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교훈. 돌봄의 질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마거릿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양원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모든 요양원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직원들이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대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인력 부족, 예산 문제,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밤 마거릿은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을 한 간병인들은 그녀의 방 앞을 재빨리 지나쳤고 기본적인 목욕 도움이나 약 복용 시간조차 놓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돌봄의 질이 시설마다 얼마나 다르게 제공되는지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산과 인력,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위치나 가격만 보지 마세요.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어르신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용객들의 리뷰나 평가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좋은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마거릿은 이 교훈을 너무 늦게 배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양원은 단지 안전을 넘어서는 선택이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요양원은 정말로 안전한 선택일까? 아니면 우리의 존엄과 인간적인 연결, 삶의 기쁨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일까?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단지 의료적,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과 관계, 자존감과도 직결된 깊은 고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현장 방문, 그리고 가족과의 깊은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거릿은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기억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고. 요양원 생활이 그 욕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한 판단의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혼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요양원 뒤에 숨겨진 진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노인 요양원이라는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온한 쉼터일까요? 돌봄과 일상, 공동체가 가득한 곳? 아니면 오직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들을 간직한 공간일까요? 많은 이들에게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시절을 보내기 위한 안전한 항구처럼 보입니다. 필요가 충족되고 삶의 속도가 느긋하게 흐르는 곳. 하지만 이 이미지는 우리가 믿는 만큼 완벽할까요? 오늘 우리는 80세의 마거릿이라는 여성의 절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는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실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도 요양원 생활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자 익숙하지 않은 복도를 걷게 되었고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일부를 떠안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꼭 들어야 할 6가지 교훈 경고와 지혜가 담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 집을 떠나는 것은 자신을 잃는 일이다. 마거릿의 여정은 오래된 삶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집을 떠난 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기억이 벽지마다 스며든 따뜻한 집, 아침 커피향이 공기를 감돌고 나무바닥이 발걸음 아래서 슬며시 울며 창문 너머로 햇살이 그녀의 즐겨 찾은 의자 위에 내리는 장면.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더 나은 안전과 24시간 돌봄을 위해 요양원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감정적 지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는 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미건조한 하얀 벽과 낯선 냄새가 나는 가구들 뿐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했던 작은 기쁨들 정원을 가꾸거나 저녁을 준비하거나 언제 자야 할지를 정하던 그런 것들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통제 아래 놓여버렸습니다. 연구들은 마거릿이 깊이 느낀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으로의 이주는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독립성 상실과 낯선 환경에 대한 이질감은 정신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녀는 아무도 이런 감정적 충격에 대해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적 돌봄만큼 중요한 것은 감정적 웰빙입니다. 그리고 이사라는 선택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
사회적 연결은 때때로 환상이다. 마거릿은 다른 입소자들과 어울리며 활동에 참여하고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친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론상은 그렇게 들렸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방 안에 머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일부는 너무 약해져서 참여조차 어려웠고 또 다른 이들은 관심 없거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거릿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사는 마거릿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활기찬 대화와 웃음이 넘치던 시간이었지만 요양원에서는 각자 자신의 접시만 바라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생일 라테는 그녀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손주들이 뛰어다녔으며 케이크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간호사의 형식적인 생일 축하드려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외로움에 눌려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양원에서의 고립감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지력 저하, 면역력 약화, 수명 단축 등 여러 위험 요소와 직결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있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전화 한 통, 손으로 쓴 편지 혹은 갑작스러운 방문만으로도 그들의 하루의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스스로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라도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모든 돌봄이 동일하지 않다. 마거릿은 요양원에 입소하며 언제든지 세심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요양원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녀는 돌봄의 질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부 요양원은 입소자를 가족처럼 여기며 열정적으로 돌보는 직원들이 있지만 다른 곳은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과로하거나 소진되어 있어 기본적인 돌봄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밤 마거릿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상벨을 눌렀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혹독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돌봄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녀의 경험은 분명한 경종입니다.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하세요. 관찰하세요. 본능을 믿으세요. 돌봄의 질 차이는 존엄과 절망 사이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경각심과 행동의 호소. 마거릿의 이야기는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성과 악이 섞인 공간이며 그 안에 투입된 가치, 자원, 인간애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든 스스로의 결정이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단련하고 끊임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정서적 회복력, 의미 있는 인간관계, 능동적인 관찰이야말로 노후 삶의 중심축입니다. 마거릿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준비, 연민, 인식이야말로 이 복잡한 인생의 세 장을 존엄과 희망으로 써내려가는 열쇠입니다. 요양원의 충격적 진실, 한 여인의 경고를 놓치지 마세요. 편안함과 돌봄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의 마거릿은 자신의 집을 떠나 병원처럼 차가운 요양원 방으로 옮겨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선택의 여유가 없었던 그녀는 외로움, 무관심, 공동체라는 환상 너머의 혹독한 현실을 목격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당신이나 사랑하는 이를 위한 인생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종입니다. 첫 번째 교훈.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진짜 나의 터전이다. 마거릿의 집은 단지 벽과 창문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바닥판이 삐걱대는 소리, 정성 들여 가꾼 정원, 아침 커피를 홀짝이며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던 창가의 의자, 그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이었죠.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의 상실이었습니다. 숨겨진 대가. 요양원 거주자의 4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식사 메뉴, 취침 시간, 옷차림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사람의 기운은 서서히 꺾입니다. 마거릿의 고백. 집만 잃은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을 내려놓고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두 번째 교훈요.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다. 사회적 활동, 공동 식사 같은 말에 혹해 입소했지만 막상 도착해본 요양원은 달랐습니다. 마거릿은 오히려 조용하고 썰렁한 분위기에 멈칫했습니다. 직원들은 늘 부산했고 이용자는 서로 눈길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의 팬데믹. 요양원 입소자 중 55%가 사회적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마거릿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웃음과 케이크로 가득했던 그날이 이제는 침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가장 외로운 곳. 당신의 행동 포인트. 가족이라면 매주 한 번이라도 직접 방문하세요. 전화 한 통, 손글씨 편지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외부 접촉을 요구하세요. 세 번째 교훈, 돌봄 수준은 시설마다 하늘과 땅 차이. 어느 밤 마거릿이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야 찾아온 직원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일부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많은 입소자를 관리하다 보니 실수와 방치가 일상화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한간호 보조 인력이 20명 이상의 입소자를 동시에 돌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 신호 3가지. 1. 높은 직원 이직률. 2. 반복적으로 울리는 비상벨에도 아무도 오지 않음. 3. 자주 발생하는 낙상이나 부상사고. 마거릿의 절규. 입소하기 전에 조사하되 생명을 걸고 조사해야 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결론. 요양원은 운이 따라야 하는 도박일 수 있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 돌봄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생존 자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정 전 필수 체크리스트. 대안 탐색, 재택 요양, 그룹홈, 협동형 생활시설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예고 없는 현장 방문. 요양원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직원과 입소자의 실제 관계를 확인하세요. 투명성 요구. 인력 구성비, 교육 프로그램, 긴급 상황 대응 절차 등을 반드시 물어보세요. 최종 경고. 요양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식이 곧 힘이며 그것이 당신과 사랑하는 이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PS. 이제 마거릿의 자녀들은 매일 찾아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번만이라도 낡은 주방 창가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싶어 합니다. 다음 이야기, 요양원 선택 전 꼭 물어보는 5가지 질문. 늦기 전에.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고 있나요? 노인 요양원의 숨겨진 현실.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 요양원을 떠올릴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조용한 정원,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돌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깔끔한 홍보 책자와 친절한 로비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감정적, 고통, 무거운 외로움, 그리고 돌봄 수준의 극심한 차이가 있는 곳. 80세의 마거리트는 이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종입니다. 그녀가 입소하기 전에 꼭 알았어야 할 6가지 낯선 진실을 소개합니다. 1. 이사가 아닌 자아 상실의 시작. 마거리트가 떠난 것은 단순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처음 쿠키를 구웠던 부엌, 남편과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현관, 오랜 세월 사랑으로 가꾸어온 정원. 요양원으로 이사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정적 충격, 선택권 상실,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체성 말살. 그녀의 역동적인 과거는 하얀 벽 안에 갇힌 10평 남짓한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깊은 슬픔, 요양원 거주자의 4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마거리트 역시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잃을 줄은 몰랐어요. 2. 커뮤니티는 종종 가장 외로운 공간일 수 있다. 요양원들은 활기찬 공동체라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적막과 고요함이 지배하는 고립된 전장일 뿐입니다. 마거리트는 생일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서 지냈습니다. 식당에서는 접시 소리뿐 웃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의 참상, 생일도 잊혀집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삶은 사망 위험을 최대 25%까지 증가시킵니다. 가족들도 멀어집니다. 처음엔 자주 방문하던 가족들도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방문하세요, 전화하세요, 편지를 써주세요.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3. 돌봄의 질은 보장되지 않으며 방치가 더 흔하다. 어느 밤 마거리트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누르다 결국 몇 시간 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원 부족은 기본이고 피곤해 지친 간병인들은 어르신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문제들, 부족한 인력, 대부분의 시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들을 과로하게 합니다. 이윤 우선주의, 일부 시설은 수익을 위해 주민의 필요를 외면합니다. 숨겨진 위험, 넘어짐, 감염, 치료받지 못한 통증 등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 원인 모를 상처, 갑작스런 기분 변화, 위생 상태 악화, 방치된 불평 조사하고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세요. 4. 요양원 비용은 재정적 파산을 넘어 감정적 파탄이다. 마거리트는 경제적 선택이라 믿고 입소했지만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탁 서비스에 추가 요금, 복약 관리에 또 다른 비용이 붙었습니다. 재정 위기, 노후 자산 급속 소진, 요양원 거주자의 70%가 18개월 이내에 모든 저축을 탕진합니다. 탈출 불가능한 함정, 일단 들어가면 비용 때문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세대 간 영향, 그녀의 아이들은 유산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 글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각성과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요양원 선택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감정적, 재정적, 삶 자체를 바꾸는 결정입니다.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대안을 탐색하세요. 무엇보다도 계속 옹호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양원은 안전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직 직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재정적 위기 중 하나는 노후 돌봄 비용일 수 있습니다. 매그릿은 종종 한밤중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돈 걱정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신중하게 자금을 관리해왔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저축을 했고 채무는 피하며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계획이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쓰러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도착하는 요양원 비용 청구서는 마치 시간을 알리는 시계처럼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방값이나 식비가 아니라 약값, 치료 세션별로 부과되는 비용, 그리고 일상적인 위생용품조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녀의 저축은 줄어들었고 이대로라면 자신도 언젠가 빈털터리가 되어 더 열악한 환경의 시설로 옮겨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들었던 켈러원 부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요양원에서 안락하게 지내던 그녀가 결국 자금이 고갈되자 더 열악한 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말입니다. 좁은 공간,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는 상황, 형편없는 식사 그런 미래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결코 개인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웃 에블린네가 그랬습니다. 남편이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집안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차량을 팔고 장 보는 횟수를 줄이며 심지어 집까지 처분하려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준비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에블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맞이할 노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마음의 평온을 준다고 광고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는 실제로 필요한 모든 항목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지원제도 역시 유용하지만 대부분 최상위급 시설이나 맞춤형 서비스는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문제가 배가 됩니다. 한쪽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죠. 자신의 삶의 질과 안전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먼저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앉아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한다면 가족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전통적인 요양원 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조사해보세요. 주거형 돌봄시설, 자택 방문 간병 서비스, 공동 돌봄 체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같은 상품은 조기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노후 돌봄 비용을 따로 적립해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매그릿은 이미 늦어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의 실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고, 더 면밀하게 계획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노화한다는 것은 존엄함과 재정적 파탄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 준비와 철저한 계획을 통해 삶의 질과 마음의 평안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노년기의 재정적 현실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함께 이 침묵을 깨트려 봅시다. 높은 요양 비용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우아함과 안정, 존엄함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편안함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밤중 형광등의 무미건조한 윙소리만이 맑은 새소리를 대신하는 곳. 삼시 말거렛은 깨어있다. 몸은 피로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이 잠을 가로막는다. 배뇨의 급함과 함께 점점 커지는 수치심에 그녀는 비상벨을 누른다. 기다림은 길게 이어진다. 20분. 반복되는 시계바늘 소리만 들릴 뿐. 마침내 지친 간호사가 들어선다.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직원이 부족해요 라며 서둘러 그녀를 돕는다. 마그렛은 말없이 침대 난간을 움켜쥔다. 다리는 떨리고 숨은 거칠어진다. 이곳이 돌봄이라 불리는 곳인가? 아니면 단순한 생존 경쟁일 뿐인가? 복도 끝자락 미스터 해리스는 식판 앞에 멍하니 앉아있다. 뻣뻣한 손가락은 음식에 거의 닿지 못한다. 도움은 오지 않는다. 간병인들은 이미 다른 요청들에 파묻혀 있다. 차가운 그레이비가 굳어지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한다.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건 자존심의 상처. 나는 예전에 12명분의 스테이크를 구웠다니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린다. 바로 옆방. 미시스 도일은 혈당이 다시 치솟는 걸 느낀다. 모니터는 아침 이후로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 누구도 고의로 무관심한 건 아니다. 다만 모든 욕구를 감당할 여유 따윈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말고렛의 친구 클라라는 도시 반대편에서 보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요양원에서는 간병인이 체스를 두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어릴 적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돈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비전이다. 사람들을 존재가 아닌 짐으로 여기지 않는 리더십의 태도. 말고렛은 작지만 확실한 저항을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영역에서 자율권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3분, 산책은 10시 15분, 취침은 밤 8시 딱 맞춰진 일정표 위에 얹힌 인생. 메뉴 변경 하나도 어렵다. 복숭아로 주세요 라고 말하면 직원은 고개만 갸웃하고 내일이라고 답한다. 손끝은 떨리고 자존심은 조금씩 녹아든다. 그녀가 예전에 뜨개질했던 손길은 어디 갔을까? 미스터 톰슨은 세기를 누볐던 여행가였다. 지금은 복도 끝 창밖의 주차장만 바라본다. 70살 때도 자동차 미션 교체했었다. 그는 벽을 향해 속삭인다. 이제는 누군가가 얼굴의 머슴을 닦아주기를 기다리는 신세. 난 아직 여기 있어. 그는 말한다. 하지만 목소리는 균열되고 그의 자존심은 아이처럼 대우받는 현실에 무너져간다. 밤이 되면 말거렛은 통장 잔고를 세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매달 $5,000, 그건 요양원비, 약값, 그리고 추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녀의 친구 미시스 칼라헨은 3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 지금은 벽에 곰팡이가 핀 환경에서 살아간다. 간병인들은 요청에 지친 한숨만 내쉰다.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누가 먼저 진짜 궁핍해질지를. 그러나 말가렛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운명도 생각한다. 그래도 선택은 우리 몫이야. 그녀는 조용히 말한다. 좋은 시설을 찾거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준비할 방법은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엔 지친 기색과 함께 미약하지만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삶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때로 잔인한 모순을 품고 산다. 87세의 막달레나 할머니는 이제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다. 그녀의 인생은 오래전에 쓰여 있었다. 젊은 시절 교사로서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꿈을 읽었고 남편과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며 계절마다 꽃이 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건 창밖으로 멀어지고 있다. 버튼을 누르세요. 곧 도와드릴게요.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하곤 사라진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배는 불편하고 손끝은 떨린다. 기다림은 고문처럼 느껴진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버튼을 눌렀는지 모른다. 한 번은 다가온 간병인이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바빠서 그러셨겠지. 그렇게 스스로 달랬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서러움이 스며들었다. 옆방의 김 할아버지는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움켜쥔 채 꼼짝하지 않는다. 손이 부르르 떨려 국물이 흘러내린다. 직원들은 바쁘다며 지나치고 그의 밥상 위엔 차디찬 공기가 감돈다. 저녁이 되면 김 할아버지의 접시엔 단 한 입도 줄어들지 않은 반찬이 그대로 있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누구도 보지 않는다. 할머니의 아침은 예전과 다르다.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야 하고 커피 대신 주스만 나온다. 아침 식사는 8시에 제공됩니다. 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을 뿐이다. 책 모임도 없고 산책도 자유롭지 않다. 등록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라는 말에 할머니는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는다. 돈은 하루하루 날아간다. 매달 900만 원. 그것도 기본이다. 치료비, 약값, 특별 관리 서비스까지. 할머니의 통장 잔액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든다. 옆병동의 이 할머니는 결국 돈이 떨어져 더 열악한 시설로 옮겨졌다.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눈빛마저 흐려졌다. 보험으로 충분히 될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보험은 구멍난 양동이라도 된 듯 돈을 넣으면 바로 새어나갔다. 막달레나 할머니의 이야기는 경종이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방문은 예고 없이 해야 한다. 직원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눈빛을 보라. 식사는 따뜻한가? 응급벨은 즉시 처리되는가?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존엄함은 선택이다. 미리 알아보라. 질문하라. 준비하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다.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의 각성은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된다. 오늘 이 순간부터 행동하라. 은빛 해가 지는 삶. 그 빛을 가리는 어둠. 노인 요양시설에 숨겨진 현실. 레슨 1. 돌봄이 위기로 변하는 순간 매그릿의 도움 요청은 공허하게 사라졌다. 직원들은 사람이 모자라서 그녀를 방치했고 결국 그녀는 넘어질 위험에 처했다.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미국 내 매년 4명 중 1명의 노인이 낙상사고를 겪으며 그 많은 경우가 요양원에서 발생한다. 매그릿과 같은 수많은 노인들이 무관심 속에 버려지고 있다. 한 시설에서는 할아버지가 차디찬 식사를 홀로 먹어야 했고 또 다른 할머니는 몇 시간 동안 구조 요청을 외면당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진정한 배려와 책임감을 실천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매그릿의 친구는 그런 곳에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행동 포인트. 요양원을 고를 때는 마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조사하라. 예고 없는 방문을 하고 간호 인력 비율을 확인하며 운영진에게 투명성 요구하기를 마다하지 말자. 레슨 2. 자율성의 상실. 자유로부터의 추방. 매그릿의 아침 커피 한 잔은 이제 규칙이라는 족쇄에 묶였다. 일정표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삶, 전 세계를 누볐던 기계공 미스터 톰프스는 이제 옷 입는 것조차 스스로 못한다. 그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받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호소한다. 노인시설은 안전을 명분으로 인간의 정체성을 앗아간다. 자신이 언제 자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를 결정할 권리마저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닌 수용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지막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가? 행동 포인트, 자율과 돌봄 사이 균형을 찾는 대안 탐색하기. 재택 요양이나 협동조합형 노인 공동체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보자. 레슨 3. 돈의 함정. 은퇴 후 찾아온 재정적 파국. 매그릿은 매달 800만 원에 달하는 요양비를 감당해야 했다. 70%의 노인들이 1년 내 대부분의 저축을 소진한다는 통계 앞에서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시스 켈러어는 3년 후 메디케이드,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대상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내몰렸다. 그곳에서는 압력궤양과 방치된 건강 상태가 일상이었다. 장기 요양은 단순히 비싼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정적 덫이다. 메디케이드는 가난해진 후에나 지원된다. 배우자의 경제적 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 행동 포인트, 미리 대비하자. 장기 요양보험, 50대에 준비해야 한다. 늦어질수록 보험료는 오르고 가입 가능성은 줄어든다. 신탁 설립, 자산 보호를 통해 요양원 비용의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가족과의 대화, 지금 바로 미래 재정 계획을 논의하라. 위기가 닥친 후에는 이미 늦다. 노인 요양 시스템, 그 불편한 진실. 미국 내 노인 요양 시장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지만 90%의 시설이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영양실조 고독 그리고 반복되는 낙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 정책 변화 요구하기, 요양 인력들에게 더 나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여 장기 근속 유도, 선택으로 목소리를 내기, 사람을 존중하는 시설에 투표하듯 지갑을 움직여라. 철저한 준비, 누구든 언젠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적 재정적으로 준비하라. 당신의 인생 그 끝이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퇴 후의 삶은 위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엄함을 지켜야 하고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모든 노인이 존중받아야 한다. 노화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되어야 할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당신의 차례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PES 행동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글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시간은 이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숨겨진 위기, 인력 부족, 자율성 상실, 급속한 재정 고갈, 인력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기하는 시스템. 매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무려 20분 동안 도움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이 추락할 뻔한 순간조차도 간병인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같은 시설에 입소한 해리스 씨는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차가운 음식만 바라봤고 도일 부인은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데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했다.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70% 이상이 간호 및 돌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떨어진 곳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직원들이 입소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배우고 이를 토대로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었다. 리더십이 윤리와 존엄성을 이윤보다 우선시하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결론 하나, 모든 요양시설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입소 결정 전 반드시 예고 없이 시설을 방문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이름으로 불러주며 소통하는가? 업무 처리가 너무 서두르지는 않은가? 당신과 가족의 안전이 달린 일이다. 잃어버린 자유, 보호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는 존엄성. 매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 언제 무엇을 먹고 산책할 시간,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세계를 누볐던 여행가이자 손재주 좋은 메커닉이었던 톰 풋은 씨에게 옷을 입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은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며 말문을 막혔다. 연구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중 60% 이상이 자율권 상실로 인한 상심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설들도 존재한다. 입소자들이 식사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맞춤형 활동 계획을 세우며 심지어 독립 코치까지 배치해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곳이 있다. 이런 사례들은 증명하고 있다. 친절한 돌봄이 꼭 개인의 자유를 앗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질문해보자. 시설은 입소자의 일정을 스스로 짤 수 있도록 허용하는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원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가? 자율성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권리다. 3. 재정 파탄 마이너스 월 1천만 원이 날아가는 시간 폭탄. 매그의 저축은 매달 850만 원씩 날아갔다. 그녀의 친구인 켈러한 부인 역시 단 3년 만에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결국 열악한 조건의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내 요양시설의 평균 비용은 월 900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약품비와 각종 치료비가 추가되면 수치는 급격히 늘어난다.
메디케이드는 자산을 거의 다 소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경우 배우자마저 경제적 궁핍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다. 장기 요양보험과 생명보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보험 상품, 참전 용사지원제도, 리터란 SAD, 혹은 집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 주거형 요양, 에이징 인 플러스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 특히 후자는 일반 시설 이용보다 비용이 최대 50% 저렴하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80살이 아닌 50살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적인 노인 재정 설계사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자산을 보호하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권조차 잃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이유. 요양시설 선택은 단순한 생활방식 결정이 아니라 존엄성, 안전, 그리고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눈앞에 닥친 비용 문제에 준비되지 않은 채 뒤늦게 충격을 받곤 한다. 그러나 당신은 다르다. 다음에 3가지를 실천하면 된다. 투명성 요구. 직원 대 입소자 비율과 직원 교체 빈도 등을 직접 질문하라. 적극적인 옹호. 입소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요청하라. 철저한 재정 준비, 메디케이드 신탁, 생명보험 현금화 계획, 주택담보대출 등 다양한 재정 도구를 검토하라. 매그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조금 더 신중한 계획과 적극적인 행동만 있었어도 그녀는 통계 속 숫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음번 통계가 될지도 모른다.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다. 시스템이 당신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행동해야 할 때다. 노인 요양원에 대한 말 못할 진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매그너스가 처음으로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줄 알았다. 도움이 항상 가까이 있고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은 그런 공간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홍보 브로셔나 상담 직원의 꾸밈 없는 설명 속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낙상, 감염병, 심지어 노인 학대까지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승을 부리다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80대의 조용한 노인인 젠슨 씨의 이야기를 보자. 그의 이야기는 매그너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왔지만 어두운 복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다. 당시 교대 근무 중인 인력은 한정적이었고 그가 외치는 소리는 묻혀버렸다. 누군가가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1시간 이상 지났고 그는 차디찬 바닥 위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다. 이 사고로 고관절을 다친 그는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몇 주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위협은 바로 감염병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이 적은 협소한 공간에서 특히 번식하기 쉽다. 실제로 매그너스도 입소 후 몇 달 만에 폐렴에 걸렸다. 집에서 혼자 살 때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던 질환이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요양원 거주자들은 자주 요로 감염, 욕창 혹은 부적절하게 처리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시달렸다. 심지어 일부 경우에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입원까지 이르렀다. 조금만 관심과 관리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일이었다. 하지만 가장 불쾌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학대와 방치였다. 매그너스는 다른 거주자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통해 이런 문제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호사들의 무관심, 언어적 폭력, 심지어 신체적으로 거칠게 대하는 행위까지. 한 여성은 자신의 룸메이트 물건들이 계속해서 사라진다고 호소했지만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헌신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 인력도 많았지만 일부는 노인들을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짐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2단어로 요약된다. 조사, research와 경계심, vigilance이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철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예고 없이 방문하여 낮과 밤, 다양한 시간대에 직원들과 거주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라. 현재 거주자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리뷰도 참고하고 과거 보건 및 안전 위반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한번 입소하고 나면 상황을 바꾸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요양원은 본래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준비 없이 발을 들이고 질문 없이 선택한다면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매그너스의 경험은 강력한 경종이 된다. 요양원 입소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다. 일부 시설은 훌륭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건강과 정신, 재정까지 모두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사전 계획, 그리고 솔직한 질문이 동반되어야 한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보자. 정말로 24시간 의료 지원이 필요한가? 홈케어나 다른 대안도 충분히 가능한 옵션일 수 있다. 혹시 모를 위험들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당신이 신중한 준비만 있다면, 요양원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댓글에 구를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0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현명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지혜롭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가렛은 요양원을 편안한 쉼터로 생각했다. 나이 든 다리를 받쳐줄 손길이 있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곳은 기대와는 다른 곳이었다. 벽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녀는 오래지 않아 그 어두운 진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밤이 되면 복도는 희미한 불빛 아래 침묵 속에 잠겼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소음이 공기를 찢는다. 젠슨 씨가 문 앞에서 쓰러졌다. 늙은 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구급 대응은 지체되었다.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은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고 삶의 의욕마저 서서히 꺼져갔다. 공기마저 함께 나누는 이 작은 세계에서 질병은 빠르게 번졌다. 식당에서는 기침 소리가 줄곧 맴돌고 열기는 여기저기서 피어올랐다. 마가렛은 생전 처음 폐렴 진단을 받는다. 80년 동안 멀리했던 적인 병균이 이제는 그녀의 몸 안에서 군림하고 있었다. 같은 방의 루이즈 부인도 방광염으로 고생했지만 직원들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의 신음소리는 묻혀버렸다. 식사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다. 한 번은 마요네즈 통이 너무 오래 실온에 방치되었고 차디찬 닭가슴살이 식탁 위에 올려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층 전체가 식중독으로 몸살을 앓았다. 배탈과 구토, 현기증이 복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그보다 더 깊이 상처가 된 건 일상 속 작고 잔인한 순간들이었다. 간병인이 그랜트 부인이 걷기조끼를 부랴부랴 움직일 때 빨리 좀 해요 라고 짜증을 내던 모습. 할머니의 유산인 금목걸이와 결혼사진이 사라졌지만 직원들은 그냥 잘못 뒀다고 말할 뿐이었다. 어느 밤 12호실에서 비명이 들렸다. 날카롭고 즉각적으로 끊긴 소리. 다음날 아침 그 환자는 손목에 멍을 남긴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만 지었다. 모든 간병사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고 따뜻한 마음으로 노인들을 감쌌다. 그러나 일부는 약함을 무능력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무심한 태도는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가렛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정 근무조의 빈 의자, 전화기에서 돌아오지 않는 목소리들을 하나씩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연대의 조용한 변화를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웃에게 경고했다. 안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양원은 악당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인간이 운영하는 공간이며 그래서 결함과 취약점이 있는 곳이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시설에 발을 들이기 전이라면 질문하라. 침묵을 들여다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라. 평일 저녁이나 주말 새벽에도 방문해보라.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 웃음소리에서 피로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라. 정기검사 보고서를 종교서적처럼 읽어라. 그리고 결코 돌봄이 보장된다고 가볍게 믿지 마라. 마가렛의 이야기는 등불이다. 그것을 따라 당신도 길을 밝힐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어둠을 겪은 적이 있는가? 아래 댓글에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보라. 당신의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요양원의 숨은 위험, 경계의 목소리. 메그릿은 아늑한 집을 떠나 요양원에 입소할 때 안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었습니다. 노년기의 삶을 지켜줄 공간이 오히려 위협이 되는 현실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직시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들.
요양원은 돌봄을 약속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80세인 재슨 씨는 어두운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고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1시간 넘게 도움을 받지 못한 그에게 고통은 단순한 사고 이상이었죠. 이런 추락 사고는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 속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감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그릿은 입소 후 몇 달 만에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환경과 부족한 청소 상태는 요로 감염, 욕창, 식중독균까지 번지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켜지지 않자 작은 건강 문제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잔혹한 현실, 존엄성의 상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간병인에게 무심코 대답받거나 거칠게 다뤄지는 장면은 일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친구 물품이 자꾸 사라지고 신고해도 묵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존엄성은 서서히 무너졌고 대신 공포와 무력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 매그릿의 경험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행동 지침입니다. 다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발길을 멈추지 마세요. 예고 없이 방문하고 현장 분위기를 살피세요. 간병인과 어르신의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시설 점검 보고서를 확인하고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세요. 투명성을 요구하세요. 간병인 대어르신 비율, 감염 방지 절차, 응급상황 대응 계획 등을 질문하십시오. 모호한 답변은 적신호입니다. 연대를 구축하세요. 입소자 가족들과 연결돼 있으면 리플릿이나 광고에서는 알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안을 준비하세요. 일단 입소하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돌봄질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계획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선택, 그리고 책임. 요양원 자체가 나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이윤 추구에 급급해 사람의 존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러진 뼈, 치료되지 못한 질병, 상실된 자존감, 모두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남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미래.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낯선 질문에도 주저하지 마세요. 자주 방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며 귀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돌봄은 안전뿐 아니라 존중과 기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매그릿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자신의 미래를 운에 맡길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것인가요? 답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나 가족이 요양원 내숨은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래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시다.